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잡혀도 대출이 청산되지 않는 이상 대수는 계속 침체 아닐까요? 100%.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금 가계 순저축률이 10년 만에 최저다. 우리 매년 넣던 저축액을 매월 60만원씩 줄였다. 이래서 저축률이 줄었다. 이게 아니라요. 가계 순저축률은 뭐다? 세금 등 제외하고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쓰고 남은 돈. 자, 세금 등 제외하는 게 이게 비소비 지출. 그 다음에 소비 지출에 쓰는 돈이 소비 지출. 그리고 남은 돈이 4%다. 내가 300만원을 번다면 소비 지출 빼고 비소비 지출 빼고 12만원 남는다. 요거는 통계청 한국은행에 따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된 지표. 물론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다른 표본을 꺼내다 쓴 것을 보더라도요. 가계 여윳돈 이제 100만원도 안 남게 생겼다. 자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등에 쓰이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내내 줄어들었다. 가구 흑자액 보면은 월 평균 100만 9천원으로 4%인데 100만 9천원이면 월 얼마를 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건 다르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거기랑 표본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부터? 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치 줄고 있다. 근데 22년 3분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기준금리는 올라도 시중금리는 내려주는 그 시기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금리 낮췄죠. 이때 제가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긴축을 해야 될 시기에 완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긴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화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 대신에 금리 부담이 덜어졌냐? 금리 부담을 안 덜어지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또는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 등등. 이게 왜 문제가 됐다? 제가 지금도 정책 대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DSR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정책 대출이라는 게 의도가 뭐예요? 제가 아까 국토부 장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요. 제가 열받은 내용은 이것 때문이에요. 정책 모기지 축소 없다. DSR 적용을 검토를 안 한다. 국토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책 모기지를 규제를 안 하는 이유. 금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정책 모기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진실이다. 총 은행권 주담대 32조 1000억 중에서 25조 5천억이 정책 대출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주장이 아니라 팩트죠, 팩트. 팩트인데 어쨌든 주범이더라도 정책 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정책 모기지는 대출 요건에 맞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DSR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소득층을 엄격하게 하고 저소득층을 완화해야 될까요? 물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만일 둘 중에 하나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면 저는 저소득층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 한 3천 버는 사람이랑 저소득층 월 한 200 번다고 해봅시다. 자, DSR을 40% 적용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800만 원이죠. 40% 적용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엄격하게 적용 안 하고 막 DSR 80%까지 빌려줘봐요. 600만 원 아직 쓸 수 있습니다. 6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소득층은 40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생활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무값, 쪽파값, 부추값, 물가 실화냐. 맨날 라면 먹고 살아도 힘들죠. 근데 저소득층에게 DSR을 완화를 해주겠다. 200만 원 버는 사람 DSR 80%까지 아니더라도 한 60, 70%씩 받도록 해줘가지고 60%만 받아도 얼마예요? 8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DSR 적용된 저 금액만
끝이 아니다. 요 80만 원으로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정책 대출 대상이 됐을 때 집 사서 골골대면서 살아야 돼요? 가계 금융에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과연 주거 안정이냐?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는 소득 요건을 굉장히 올려버렸죠. 언제? 작년 말에. 그래서 부부합산 연 7천만 원에서 연 8,500만 원까지 소득 요건이 늘어난다. 부부합산 연 8,500만 원이 과연 저소득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버팀목도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7,500만 원 버는 것이 과연 저소득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줘야 되는 혜택을 중위 혹은 일부 고소득층 또 받을 수 있게 해놓고서 여기에다가 DSR 완화를 때려버리니까 적용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됐던 거다. 그래서 올해 신생아 특례 가지고 엄청 부추겼지만 막상 신생아 특례는 별거 없었어요. 다 지진돌 버팀목에서 늘어났지. 그걸 작년 말에 완화했으니까. 근데 무슨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이에요. 아니요, 저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장에 DSR을 우회해서 자금을 넣고 싶은 심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 만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정책 대출의 80%를 디딤돌 버팀목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책 대출이 문제가 된다. 근데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서 DSR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소득 요건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 중위소득이 얼만데 서울에. 이거는요, 내년에 또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강화하는 것들 볼까요? 대출 총량 규제. 이거는 아마 내년 되면 풀릴 겁니다. 2021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강화되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 수도권 1.2% 적용하는 것 내년까지 다 돼요. 그 다음에 은행별 DSR 규제. 요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은행에서 왜 그렇게 강화를 했겠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 내년에 넘어서게 빌려준 은행들은 은행별 DSR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 요것들이 적용받기 위해선 적어도 DSR에 포함되는 대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집값 잡는 것에 대해서 미친 국토부 장관이나 혹은 미친 정부, 미친 금감원이 나와가지고 다시 부추겼을 때 또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DSR 적용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요 적용 확대의 핵심이 뭐다? 전세하고 정책대출인데 요걸 포함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정책대출 받을 수 있는 이게 상용적이게 되지 않고 우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죠. 우대형은 언제 폐지됐어요? 2024년에 폐지됐죠. 이건 1년 꽉 채우고 2024년에 폐지됐어요. 일반형이 2023년 9월에 폐지됐죠. 근데 왜 일반형이 폐지되니까 주담대가 확 줄었을까요? 상용적이지 않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정책대출 DSR 포함을 안 하려면은 다시 한도를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책대출이 아니다, 사실. 그냥 DSR 우회해주는 또 하나의 주담대일 뿐인 거다. 그래서 올해 가계부채 늘어나지 않게 잡더라도 내년에 다시라도 부추기려고 국토부 장관이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다. 역대 최악의 국토부 장관이나. 부양하는 정책을 그렇게 쓰면서 잡는 정책을 죽어도 안 써요. 공급 정책 나온 것들 봐봐요. 다 부동산 PF 살려주는 정책이지 이게 집값 잡는 공급 정책이에요? 공급은 언제 됐는데 도대체. 빌라 건설하는 업자들 죽게 생기니까 빌라 사주는 정책들만 계속 내고 있죠. 단기 공급을 위한 정책이에요? 아니요. 빌라 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수요 억제하는 정책 하나도 안 나오죠. 수요 억제하는 정책은 이복현도 마찬가지예요. 은행권 보고 해줘 하는 거지. 해줘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꼴 만들어 놓고서 은행 탓하고 있잖아요. 돌머리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은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을 띄웠던 그 사람이다. 그때 국토부 장관은 아니었지만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냈던 그 사람이다. 제가 국토부 장관 당선될 때부터 그 얘기 계속했었어요. 이 사람은 집값 띄우기 전문가다. 딴 거 아니에요.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라도. 올해 심리가 얼마나 잡히느냐.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작살이 나느냐. 그거 안 하게 하려고 국토부에서는 다른 데서 잡으려고 하는 것도
금융권에 지금 금감원장, 하다못해 금감원장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괜찮은 인사가 이번에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이 먼저 잡으려고 시작했죠. 그거마저도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집값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태세로 나온 거다. 가계부채 부풀든 말든 정부가 뭔 짓을 하든 말든 이 사람은 정부 편도 아니에요. 무조건 부동산 건설 마피아 편이에요. 금감원장보다 더하고 대통령보다 더해요. 대통령이든 금감원장이든 정부 측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가지고 경제 위기 막으려고 하는 것도 국토부 장관 집값을 위해서 띄우려는 사람이다. DSR을 넘어서가지고 쓸 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게 주거 안정이냐. 그냥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